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한동훈 독대 요청.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찬 회동 내일 열리는 건데, 그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했다고요? 네, 원래 예정은 사실은 소위 떼밥이라고 해서 대통령실 수석급 그리고 당의 이제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까지 해서 한 20명 이상 정도 대규모로 만날 예정이었는데, 네. 이런 방식 말고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독대를 하자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 하는 얘기는 직접 소통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 뭐 떼밥 한다고 하면은 뭔가를 좀 논의하기보다는 의례적인 만남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떼밥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한데, 네. 그러니까 단체로 식사를 하면 직접 소통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네, 이번에는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토의하자라는 제안이에요. 그러면은 단체 식사는 하지 말자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 식사 전에 독대를 하고 단체 식사하자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나눠서 얘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렇게 독대를 하게 되면은 특히 의정 갈등 문제, 그러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가 지금 교착 상태잖아요. 네. 한편에는 의사들이 안 들어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 정부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네. 심지어 최근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용산 분위기가 좀 더 강경해졌거든요. 더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는 좀 긴장감이 일부 있었는데 뭐 대란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서, 거봐 우리 말이 맞았잖아.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더 키워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허. 한동훈 대표는 이제 만약에 이 독대가 열리게 되면 나한테 좀 룸을 좀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나서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에서는 당에서 키를 잡고 하는 겁니다라고 살짝 좀 빠져 있거든요.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지지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할 걸로 보이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2025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이 입시 정원도 의제에는 올려야 한다. 그리고 뭐 사직 전공의들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좀 유예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한동훈 대표도 좀 코너에 몰려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오늘로 취임 2달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뭐 했는지 성과를 따져보면 구체적으로 좀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발의한다라고 했지만 뭐 일종의 시간 끌기 중이고, 김경수 지사 복권 반대, 그리고 말씀드렸던 의정 갈등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구체적인 성과 없이 갈등만 좀 분출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빠지는 분위기,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이번에 진짜 한동훈 대표가 직을 걸고라도 뭐라도 좀 관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조언까지 여당 중진에게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는데, 이걸 대통령이 이제 수용할까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제 대통령이 체코에서 돌아왔거든요. 네. 귀국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피지 이제 공식 입장은 만찬을 하기로 했으니까 상황을 좀 봅시다라는 관계자 얘기였어요. 근데 내부 분위기를 좀 알아보니까 아예 이 독대를 닫아놓은 건 아닌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불편해요. 곤란해한다. 네, 그러니까 상견례 하자고 초청한 건데, 만약에 정말 이 독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분위기 봐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굳이 각 잡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왜 또 언론에 자꾸 알려지냐. 왜 언론에 먼저 흘리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 네, 불쾌함? 이렇게 되면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떠밀려서 하더라도 떠밀려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구도가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러 흘린 건지 어떻게 기자들이 알아낸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좀 불편하고 곤란해하고 있다, 그런 당에서는 이제 지도부 중에 누구 하나 먼저 언론에 직접 얘기한 건 없다라고 어제 한지아 수석 대변인이 말하기도 했어요. 자, 김준 시사평론가. 네. 어제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자마자 바로 내일 이벤트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주목하십니까? 대통령이 체코에서 이제 돌아와서 공항에서 이제 마중을 나갔는데, 네. 한동훈 대표하고는 악수만 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는 한 50초 얘기했다고 또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 장면을 보니까 이제 네. 이상민 장관하고 먼저 악수를 했는데, 아마 그 수해 상황, 주말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이상민 장관이 했다고 해요. 어쨌든 뭐 이야기를 좀 길게 했고, 한동훈 대표는 1초 악수. 뭐 예. 언론들이 여러 가지를 보기 좋아하니까 예. 그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됐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뭐 글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가 정말 좋았으면은 그렇게 됐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예전처럼 어깨도 좀 예, 두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텐데 좀 불편한 게 좀 드러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그 이제 지금 김광희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불편해요. 용산은. 이 뭐가 됐든 불편해. 만약에 독대를 안 받아준다 그러면 또 뭐 왜 안 받아주느냐. 유난 갈등 뭐, 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진인 거고 독대를 받아줬을 때는 또 무슨 얘기가 또 나올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그동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를 또 반증하는 요런 모양새니까 뭐가 됐든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한지아 대변인이 우리 중에서는 그런 거 얘기한 사람 없다, 흘린 사람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약간 민감하게 친 것 네,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사실은 용산도 급하고 예. 한동훈 대표도 급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지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한국갤럽 기준으로 둘 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저치 지금 네. 찍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용산은 좀 한가로워 보인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만 급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 만남으로 인해서 뭔가 반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한동훈 대표만 있는 것이냐 지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명분을 쌓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어요. 중대 결심에 대한 명분들을 하나씩. 왜냐하면 계속 아까 김광희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뭔가 직을 걸고서라도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한국일보 뭐 기사도 나왔는데 한동훈 발목 잡는 애매한 리더십 뭐 요런 이제 제목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뭐가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뭔가 자신의 색깔 내는 것도 아니고 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다가 벌써 2달 되고 10월 달에는 국정감사는 이제 또 원내의 일이 이제 시간이잖아요. 그럼 예. 한동훈 대표가 더 존재감이 없어질 상황이 높으니까 뭔가 지금 보여줘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을 상당히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내일이 뭐가 됐든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에 대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의정 갈등도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더 강경하게 가자라고 한다지만 이번 추석 고비가 모든 고비의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겨울 되면 그 의료 전문가들이나 이제 얘기를 네. 들어보면은 특히 겨울 되면은 굉장히 많은 원래 이제 겨울이 취약하잖아요.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추석은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투입했다라고 해서 바짝 조금 긴장했다고 보면은 이거는 장기전이잖아요. 겨울은. 게다가 예. 3월에 의대 졸업생이 한 명도 배출 안 됩니다. 그럼 의사고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전공의가 한 명도 배출 안 된다는. 그럼 군의관은 도대체 누가 가며 3월부터가 진짜 의료 붕괴의 시작이란 말을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재보선도 치러야 하고 지방선거도 본인이 성적을 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큰 거죠. 그렇죠. 예. 자, 요 독대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서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 다음 이슈 갑니다. 민주당 법 왜곡죄 추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법 왜곡죄라고 해서 그러니까 검사가 법률을 왜곡해서 피의자를 처벌하거나 아니면 왜곡해서 처벌하지 않을 때 그 검사를 처벌하는 법안, 그러니까 뭐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이제 민주당이 준비 중이고요.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맥락부터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잖아요. 대선 때 방송 인터뷰에서 시장 재직할 때 김문기 몰랐다라고 했던 거 하나.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라는 거 하나. 이 두 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거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김문기랑 시장 시절에 골프도 치고 낚시도 했었다. 그리고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2년 구형을 때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반응을 좀 살펴보니까 사실 2년 같은 경우는 법정 최고형이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비슷한 사건의 벌금형이나 아니면 많아도 6개월 정도 하곤 하는데 2년은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검사들이 정치 노름하고 있다. 검사들이 충성 맹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고요. 물론 이건 이제 구형이고 실제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구형량만으로도 너무 많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선고는 11월 5일 날 나올 거예요. 11월 15일. 아, 그런가요? 예.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의원직 상실되고 이재명 대표는요. 네. 그리고 피선거권 5년이 박탈이 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자금 430억 원을 토해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1심이니까 대법원까지 선고를 보긴 해야 되지만 1심만으로도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었고 오늘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민주당이 말씀드렸던 법 왜곡죄를 상정할 거고 또 하나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도 상정을 할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만약에 검찰이 사건을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면은 이 기소했던 검사의 어떤 근무 평정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점수를 좀 깎는 그런 방안들까지 민주당이 법안으로 이제 상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오늘 법사위에서 중요한 게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청문회를 10월 2일 날 여는 안건을 상정할 거거든요. 박상용 검사 누군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였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딱 보기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관련해서 검찰한테 좀 반격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일단 좀 로우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법사위원 한 명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법안들을 착착착 처리해가는 과정이 어떤 원내 지도부의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의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만한 민주당의 법안은 최상병 특검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 요 정도밖에 없다. 이런 검찰개혁 법안은 이미 다 발의가 되어 있던 법안들이고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서 먼저 들어온 법안 먼저 처리하고 순서대로 가고 있었던 것뿐이다. 이슈를 좀 굳이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좀 이제 중도층의 반발 여론들, 뭐 오비 일학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금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결심 공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검찰 개혁 민주당이 계속 하겠다라고 하고 법안도 이런 법안도 지금 몇 달 전에 이미 발의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선입 선출에 의해서 지금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하필 왜 공교롭게 이 시점에 이 법안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와 가지고 다 지금 법사위에서 검토하느냐. 정치적으로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것이냐. 뭐 이런 거는 의구심이 좀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방탄용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를테면은 이제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 판사도 뭐 이거를 이제 해당된다 하지만 지금 이제 검찰 쪽에 좀 더 이제 검찰 개혁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압박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재판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재명 방탄이 되는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중도층이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기네들 판결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좀 압박하는 거 아니야 검찰 이렇게 이제 보일 소지가 게다가 그게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다분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찰청은 이제 뭐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한다라는 이런 것도 지금 만지작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 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사건 배당을 투명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법안으로 발의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놀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진행되는 이상 이거 검찰 개혁의 진정성, 투명성은 상당히 놀라야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1심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월 15일 한 달도 채 안 남았네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무죄냐 유죄냐 혹은 유죄라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지금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 예측도 잠시 후 뉴스닥에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역대급 가을 폭우. 가을 폭우 주말에요. 사실 중부지방 저처럼 서울 사는 분들은 잘 모르셨을 텐데 남부지방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토요일까지 사실은 엄청 많이 왔었고요. 피해 상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전남 장흥군에서 80대 노인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이건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읍내에 나갔었던 아내가 걱정돼서 마중 나갔다가 배수로에 빠졌고 급류에 휩쓸렸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남 김해에도 피해가 심각했는데 이제 조만강이라고 해서 낙동강 지류거든요. 네. 여기에 차량이 물에 잠겼어요. 이제 범람을 하면서 60대 운전자가 다행히 이제 주변 농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다고 해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금관가야 대성동 고분군 일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이제 뉴스로 사진으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
부산에서도 네. 물난리가 컸었고 토요일 날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가로 세로 10m, 5m 그리고 깊이가 8m짜리 싱크홀이 났거든요. 8m 네. 엄청납니다. 여기에 큰 차량, 그러니까 배수하고 있었던 차량 그리고 화물차 이렇게 두 대가 빠졌어요. 대형 싱크홀에. 와, 저희가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진짜 뭐 저거는 대형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동굴 하나가 뚫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사실 비가 많이 와서 배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배수하고 있었던 큰 차량들이 두 대가 지금 빠진 거고요. 예. 다행히 이제 그 안에 소방관이랑 화물차 기사가 있었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해요. 다행이에요. 그나마. 비가 얼마나 왔었냐? 음. 목, 금, 토 이렇게 사흘 동안 남부지방, 제주도, 충청권, 강원 영동에 한 200~300m 정도가 밀리미터 정도가 왔고요. 네. 경남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흘 동안 총 529.4mm가 내렸다고 해요. 3일간 529.3mm? 네, 창원에. 와. 기상청이 하는 얘기가 창원 기준으로 했을 때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정도의 강수량이다. 예. 이런 정도로 사실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래저래 이상해요. 이번에 추석에 그렇게 덥더니 음. 제가 그래서 기록을 좀 찾아봤더니요. 추석 때 최저 기온이 27도였어요. 서울 기준으로. 근데 불과 3일 만에 일요일 최저 기온이 17도. 10도 차이가. 저 오늘 아침에 히터 틀고 왔어요. 차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요 이야기는 일단 김준일 평론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이게 땅꺼짐이 네. 사실은 언론 보도로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957건의 땅꺼짐이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6건,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땅꺼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인명 피해까지 이어진 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2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5년 동안.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문제는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상역하고 하단역을 연결하는 공사 구간이 지금 여기에서만 지금 6차례 앞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철 공사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됐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게 지금 예고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예고됐는데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 장비가 전국에 8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표 투과 레이더거든요. 네. 이게 이제 GPR이라는 건데 8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에 지금까지 지반 탐사가 끝난 도로 길이가 전체 도로 길이의 9%밖에 안 된대요. 그럼 이거 장비 빨리 들여와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진단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 근데 장비 문제인 거예요? 장비가 8대면은 부지런히 돌려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비싼 장비를 또 왕창 사야지만 되는 건가 싶긴 하네요. 제가 그것까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온 거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어 왔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된다라면은 예. 장비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심도 깊게 이 그러니까요. 싱크홀 문제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전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고요. 2부에 이 기상 관련된 기후 관련된 인터뷰는 따로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